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그만큼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인천 부평의 한 노후 아파트에서는 난방과 온수 배관 시설 등이 고장나 한겨울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원25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주민 김모 씨. 영하의 추위에도 한 달째 보일러를 켜지 못했습니다. 난방 배관 누수 때문입니다. 온열기와 전기장판, 보온용 실내 텐트로 온 가족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집이 너무 추워놓으니까는 자고 일어나도 두통도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아기가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공부할 때 이제 손발이 자꾸 시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모로서 마음도 아프고 저도 지금 암 환자라 좀 따뜻한 데서 있고 싶은데 계속 감기 때문에 병원 다녀야 되니까 힘들죠. 누수가 심해지기 시작한 건 이미 3년 전. 매번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보수를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녹물도 계속 저쪽 벽에서 흐르고 불안하죠.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터지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지하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온전한 데를 찾기가 힘듭니다. 물이 계속 새고 있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물들이 새고 있는데 이 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해서 이제 관리들을 해야 되잖아요. 물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가 다 부식이 된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돼 녹슬고 낡은 배관. 이대로 방치하면 또 다른 사고나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됩니다. 난방 배관이 노후된 상황에서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받아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체 1,100여 세대 9동짜리 공동주택.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배관이 동시에 터지면서 많게는 300세대가 난방이나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공석인데다 관리업체가 지난해 말로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며 아파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관리업체는 장기간 방만 운영 등을 이유로 그동안 주민들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올해 초부터 주민 서너 명이 돌아가며 관리사무소에서 빗발치는 전화 민원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온수요. 504동 쪽에 지금 물이 새서 오늘 일단은 사실상 오늘 안 된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관리 주체와 주민 대표가 사실상 공백인 셈입니다. 관리업체가 나간 다음부터요. 관리업체가 나간 다음부터 지금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예. 주민분들이 나와서 왜냐면 관리업체가 없으니까 전화 응대도 해야 되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곳곳에서는 오늘도 주민들끼리 자체 보수 공사를 이어가느라 진땀입니다. 그동안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된 건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집당 한 모치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민원의 내용은? 민원 내용 이제 난방 문제입니다. 지금 난방이 안 돼서 난방이 지금 이 집이 이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배관이 많이 문제가 돼 있어요. 많이 썩어 있고. 10년 동안 이 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던 위탁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남은 겨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난방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기존에도 관리사무실이 문제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후 아파트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다시 한번 현실로 드러나면서 엄동설한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부평구가 추진 중인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 사업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자로 제1113 공병단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부평구 측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는 당분간 사업협약서 체결을 비롯한 후속 절차에 나설 수 없게 됩니다. 앞서 부평구는 제1113 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 우선 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리뉴 메디시티 부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차순위로 밀린 하나증권 컨소시엄 측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의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주택 공급 안정 4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 시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해 신축 빌라가 있어도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또 도심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건축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은 올해 14만 호 이상 공급하며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2만 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로 건설사의 자금 걱정을 줄이고 구조조정 등에 대비한 대체 시행사 풀을 마련해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입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초 설계와 다르게 건축물 높이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높이를 초과한 건데요. 고도 제한에 맞춰 건물 일부를 철거할 경우 세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번 주 입주를 앞둔 경기도 김포시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주택법 개정 이후 김포에서 첫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난 8년간 사업을 진행한 끝에 입주만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입주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높이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김포공항과 직선으로 약 4km 떨어져 있어 사업 승인 당시부터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m로 제한됐지만 준공 이후 높이를 측량한 결과 전체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0.6m가량 높게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한 날짜에 맞춰 이사를 준비했던 입주 예정자들은 졸지에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게 딱 떨어져야 우리도 입주할 날짜를 맞춰가지고 돈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지. 이건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가서 있겠어. 여관방이나 이런 데 가서 신세 지고 있는 길밖에 없잖아요.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설계 당시에는 건축물 높이에 문제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설계상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공을 할 때 그 설계에 맞게끔 시공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초과를 했다고 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조합 측은 아파트가 고도 제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조차 시공사가 아닌 김포시청을 통해 알게 됐다며 시공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는 대안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없어요. 그 임시 사용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짐이라도 좀 보관할 수 있게끔 뭐 개방을 해달라. 건축물 고도 제한을 초과한 것에 대해 시공사 입장을 물었지만 시공사는 관련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이달 12일로 사실상 입주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 앞서 인천 검단에서는 건설 중이던 아파트 높이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높이를 초과하는데도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하는 등 아파트 높이로 인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설사가 문화재청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입주 지연 사태를 피했습니다. 전문가는 김포 아파트의 경우 안전 문제로 인해 고도 제한의 예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축물 일부를 절단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도 제한이 이게 초과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하고 이제 아파트에게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충돌할 가능성. 그래서 추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예외의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은 0.63에서 0.69m 자체를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철거가 필요한 부분에 최상층 세대나 엘리베이터 설비가 포함될 경우 재설계를 해야 하거나 세대 수가 줄어드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외벽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공사 현장.
2년 전 이맘때쯤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의 모습인데요. 당시 이 사고로 건설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으면서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바로 인재였습니다.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뒤 콘크리트가 굳기도 전에 지지대를 철거한 게 연속적인 붕괴의 단초가 됐는데요. 붕괴 사고 이후 건설업계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는 물론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도 여전합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책임은 하청이 져야 합니다. 붕괴 사고 관계자들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로 참사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3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도급과 하도급 업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건데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안전 문제,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아닌 민간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정법은 LH 등이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신탁사와 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도 3년에서 4년 단축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156명으로 광역의회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권익위의 2023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회는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 5등급으로 전체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은 또 다른 광역의회는 강원도의회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생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도입한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 관련 법령에 위반 소지가 해소됐습니다. 시교육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 사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천 학생 성공버스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시교육청은 향후 2년간 학생 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 성공버스는 개발 지역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이유로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송도와 청라, 경서, 검단과 영종, 서창, 남촌과 부평 등 6개 권역에서 운영됩니다. 교권 침해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서울 지역 학교에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대응을 위해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학교 변호사를 운영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또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 5천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을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인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 장애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폭발이나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과 후유 장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